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우선 우리 그 토픽 32부터 이제 기하에 해당하는 모든 파트에 대한 숙제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만큼 기한 랩이 답변해야 될 게 조금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심화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답변을 작성하는데 좀 눅눅치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어떻게든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런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오늘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것부터 92페이지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92페이지의 1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주영이한테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맞죠? 그쵸? 그래서 92페이지 이론형 1의 삼각형 무게중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무게중심이 무엇입니까? 2번, 1번. 아니요, 1번에 1번. 세 꼭지점에서 대번의 중점을 선을 이루는데 세 선이 만나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얘기해주면 삼각형 내에서 세 중선의 교점,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그쵸? 네, 세 중선의 교점은 무게중심의 정의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무게중심의 성질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제 중선을 나눴을 때 항상 1대1의 비가 성립하고 이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중선을 향해 삼각형을 삼각형이 6등분으로 넓이가 같다. 좋습니다.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길이와 넓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성질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흐름을 잡아 주십시오. 길이, 넓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물음 3번, 이론형 1의 물음 3번에 대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성현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왜 무게중심의 비가 2대1로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는데 앞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은 제가 만약에 칠판이 필요하면 앞에 나오셔도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 생각 중이십니까? 아, 아직 답변은 정리 못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주한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나와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당연히 그림이 필요할 겁니다. 먼저 일단은 무게 중심이니까 이 CG대 GD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그리고 DC와 평행한 직선을 B를 지나게 이렇게 그어주면 이 삼각형 DBG와 삼각형 CGB가 넓이 B가 1대 2가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삼각형 BCG를 보고 BC의 또 평행한 직선을 전 G를 지나게 그어주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BEG와 CEG의 넓이가 같은데 얘가 1대1로 나눠져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세 개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본인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뭐냐면요. 삼각형들이 6개로 쪼개졌을 때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의 의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답변을 잘 하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항상 면접을 할 때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문제에서 무엇을 지금 물어보고 있느냐를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 무게중심이 모든 중선을, 그러니까 선을 왜 그 비율로 나누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 2대1로 나누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내가 이제 답변하고 있는 것에서 면접관의 질문 혹은 이제 이 시험지의 질문과 다른 거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정정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켜 가면서 일단 요거에 대한 답변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일단 그림은 잘 그리셨죠? 네, 이 그림에서 이제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어떠한 선분이든지 간에 여기가 2대1, 2대1, 2대1로 나눠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선으로부터 먼저 첫 번째 EF를 그어본다. 그러면 삼각형 EFC와 그 다음에 삼각형 AFE는 서로 1대1로 나눠지는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GEF와 AGB는 서로 닮음인 삼각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을 하여 일단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 즉 서로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갖고 가셔야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 된다라는 그 흐름을 갖고 쭉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거에 대한 상세한 증명 과정은 앞에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90페이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제가 굳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시간적인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이 9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결국엔 핵심은 뭐다?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었을 때 닮은 삼각형을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GEF와 AGB는요, 닮은 비를 통해 GB하고 GF, 그 다음에 여기 AG와 GE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우리는 하나 또 뭐 얘기해야 돼요? 이 CG와 GD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 선분을 긋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분을 하나 또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분을 그어줘서 삼각형 GDF와 그 다음에 삼각형 GBC는 또 서로 닮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치? 닮음 조건에 대해서는 A의 닮음이 되게 되는데 그거 어떤 각이 같은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주 앞으로까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신 거 잘 하셨습니다. 그런 용기에 힘입어서 이론형 2의 물음 1번. 그러면 기본 물음 3에서 그 동일한 이유를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일단 제가 이야기한 게 닮음의 성질이네요. 그 다음에 평행선, 네. 그래서 이론형 2의 물음 1번까지도 한번 이야기가 잘 된 것 같고요. 이론형 2의 물음 2번,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유일성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체바의 정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바의 정리로서 혹시 설명을 준비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하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은 다른 걸로 답변하셔도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선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이 다른 그 중선이랑 교점이랑도 맞으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이용하여 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간단한 흐름이라도 한번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방법도 좋아요. 결국에는
좌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선분 A, B 중에 어느 하나를 그냥 X축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 하나 C를 얘를 A, B로 두고 각각에 해당하는 A와 B의 X 좌표만 따로따로 그래서 X1, 0, X2, 0으로 갖고 있는 이 삼각형을 이용해 이제 이 세 중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그래서 먼저 BC와 그 다음에 AB 이 직선의 방정식 좀 그림이 이상하네요. 여기서 해당하는 교점 하나를 찾고 그리고 나머지 이 교점이 이 AC의 중선의 방정식을 지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체바의 정리를 이용해서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까? 최고의 종류가 네. 1분의 1, 1분의 1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보통은 1분 자, 체바의 정리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 내부에서 점 이렇게 하나로 꼭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선들이 내부에 존재하는 선들이 점 하나로 만났을 때 생기는 성질에 대한 증명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이 세 선분의 곱과 세모로 표시하는 이 세 선분의 곱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이 체바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요거 이미지로만 띄워놓고 거기에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지로 띄워놓고 따로 설명은 안 해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요. 자, A, B를 지금 D라는 점이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AD 대 BD에 대한 성질부터 보시게 되면은 얘는요. 우리가 삼각형의 등적 변형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이 AB와 평행선을 여기다가 그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길이의 B는 뭐랑 똑같냐면요.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BCD의 넓이 B랑 똑같아요. 그치? 그런데 얘는 또 뭐랑도 똑같냐면은 AD, 여기 점을 G라고 한번 해볼게요. ADG와 DBG의 넓이 B랑도 똑같아. 그치? 그러면 전체 요거에서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빼요. 여기에서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빼요. 그러면은 뭐랑도 똑같아지냐면 AG, C 대 BG, C랑도 똑같아지죠. 그치? 즉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내가 알고 싶은 이 두 길이의 B를 여기 얘네 둘을 뺀 나머지 두 삼각형 이 선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두 삼각형의 비율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가 모두 똑같이 적용되니까 밑에 있는 직선을 볼게요. 그러면 B 대 EC는요. 뭐랑 똑같아지냐면 삼각형 넓이인 A, G, B하고요. 삼각형 A, G, C랑도 똑같아요. 그치? 제가 한 단계 건너뛴 거거든요. 즉 삼각형 ABE하고 AEC가 똑같은데 얘네 두 개를 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지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CF랑 FA랑도 보게 되면 삼각형 BGC하고 삼각형 BGA가 똑같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모로 표시한 게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AGC, AGB, BCG, BCG, BGC 여기 있네요. AGB, AGB 여기 있네요. AGC, AGC 여기 있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얘네 세 개를 곱한 게 뒤에 있는 세 개를 곱한 거랑 똑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체바에 대한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체바에 대한 정리가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영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체바선을 갖고 있는 이 성질을 알아내는, 즉 이 체바선의 길이를 명확하게 알아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물리나 수학이나 아니면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물리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물리량은 어떤 숫자적인 데이터를 뜻해요. 무언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혹은 논리적으로 숫자를 계산해야 된다. 이때 이 실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가 뭐예요? 거리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이제 천문학과 도중이다 보니까 천문학과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하고 질량이에요. 그래서 옛날 천문학자들은 내가 보이는 저 하늘의 별까지에 대한 저 별의 거리와 저 별의 질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항상 그거를 알고 싶어 했어요. 이제 뭐 항상 문학적인 아이들은 뭐 저 별을 따다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수학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꺼져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거리가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거리라는 얘기에서 체바선이 왜 나오느냐? 자,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효린이까지 이 눈으로 보이는 거리를 내가 직접 재지 않고 그냥 눈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어떻게?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봤을 때 이제 효린이가 보이는 거랑 이쪽으로 봤을 때 효린이가 보이는 요 각도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보이는 그 차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하여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까지 거리 구했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이제 연우까지의 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해야 돼? 아니, 체바선 이용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한다면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체바선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를 좀 더 쭉 확장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바뀌게 된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체바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 체바의 정리를 통해 뒤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고 그거를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냐를 우리가 이 기하학적인 성질에서 쭉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바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이 나눠져 있는 길이의 곱이 똑같다라는 거니까 무게중심은 각 변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니까 1대 1. 그치? 1대1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모두 다 1, 1, 1, 1, 1, 1. 그치? 그래서 각각의 길이가 여기가 A면 A, B, B, C, C라서 이게 똑같아진다. 그럼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느냐? 체바의 정리를 먼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증명을 하셔야 돼요. 체바의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바의 정리라는 건 삼각형 내부의 체바선의 길이를 비율로서 알아낼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체바의 정리를 활용하면 각각의 체바선으로 나눠지는 각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곱했을 때 그때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은 모두 세 중선의 교점이므로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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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나눠져서 이 그들의 곱이 똑같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무게중심은 단 하나로서만 정해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간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 준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요거 제가 메신저로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답변에 좀 도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원치 않으셨던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토픽 33 피타고라스 정리 딱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제 스튜어트의 정리와 파푸스의 중선 정리까지 쭉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는 이론이 2의 심화 질문을 답변하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론 영일의 물음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시오. 요거 연우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변의 길이가 C, 나머지 주변의 길이를 각각 AT라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어떤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을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근데 약간 소설할 때 앞에 직각삼각형일 때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 길이로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넓이 쪽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수를 이용하여 이제 넓이가 똑같은 면적을 계속 나눌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나일강 범람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치? 이 나일강 범람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옛날 토지를
그대로 나눠줄 때 사용한 방식이 바로 이 피타고라스의 수인데, 항상 직각삼각형,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3대 4대 5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은 그냥 이 길이의 비율만 지켜진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을 때,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3L 대 4L 대 5L의 합이 항상 일정할 때,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넓이를 항상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적인 측면과 넓이적인 측면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형인의 물음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를 나은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해도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X가 99고 X에서 AB로 수선을 내리면 삼각형 ABC가 삼각형 두 개로 나뉘는데 이때 중립사선이 두 평의 각이 같아 A의 대응이 성립합니다. 이때 A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X, B에서의 거리를 Y로 할 때 B제곱이 CX이고 A제곱이 CY가 되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X 더하기 CY 즉 C제곱이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얘기하신 게 바로 저 삼각형인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가 직각까지. 그래서 우리는 총 닮은 삼각형을 3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리고 수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끝이 요걸 이용하여 닮음비를 통해 직각삼각형의 그러니까 피타고라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해당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요거 준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각삼각형의 경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크게 되고 직각삼각형의 경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제곱을 유지하고 일각삼각형의 경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작게 됩니다. 아, 좋습니다. 부등식으로서 얘기하는 건 이제 잘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그 정리를 통해 스튜어트의 정리나 파푸스의 중선 정리까지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스튜어트의 정리나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왜 이 피타고라 정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지 그 흐름은 잘 잡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그냥 이제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되시는 건가요?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론형의 물음 1번하고 2번, 3번 요거 답변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흐름을 잡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론형의 물음 1번 피타고라 정리 이용하여 직각삼각형 협동 조건 중 RHS가 성립하는 이유를 일반 삼각형 협동 조건 중 하나 빗대어서 설명해 봐달라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옆에 그 준서 옆에 도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RHS 합동은 일반 삼각형 합동 조건 중 SAS 합동 조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RHS 합동에서 S는 끼임과 L을 둘러싸고 있는 변이 아니어도 아무 변이를 성립하는데 이 이유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 알고 있으므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해서 나머지 변 길이를 알 수 있어서 합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SSS 합동이랑은 다른 건가요? SS 네. 같습니다. 자, RHS 합동이 뭘까요? 직각 하나랑 빗변 하나랑 길이가 하나가 아무거나 똑같을 때. 그치? 그래서 마치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길이 두 개의 각도 하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AS 합동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SAS 합동은 어찌 보면 피타고라 정리를 한번 쓰고 난 다음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A라는 길이와 C라는 길이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직각이 똑같다라는 그러한 삼각형이 하나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SAS 합동을 만족시키려면은 이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얘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각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치? 혹은 여기 각도 알고 있어도 돼요. 그치? 왜냐면 빼면 여기 각도 나올 테니까. 그치?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설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각도를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 길이에 대한 성질인 거지.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성질을 통해서, 즉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길이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해 이 길이를 유추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SSS 합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SSS 합동이 여기 안에서 C를 뺀다라면은 중간에 있는 끼인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SAS 합동으로도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SAS 합동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국어 말고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SSS 합동이 된다는 것부터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하고 물음 3번 파푸스의 중선 정리와 스튜어트의 정리가 무엇인지, 요거는 물음 3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결국엔 스튜어트의 정리 중에 특별한 녀석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 거거든요. 요거 혹시 물음 3번 레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스튜어트의 정리가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증명까지. 아, 이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정리입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 태호가 한번 물음 3번부터 얘기해 볼래요? 스튜어트 정리는 네.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네. 저 그래요에, 어? 네, 여기 증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뭐 아니면은 같이 들고 나와서 설명하셔도 좋아요. 그쵸. 영어고 가기 쉽지 않죠?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고 네. 성분 AD가 BC를 나눠서 여기 부분의 길이가 N, 이 부분의 길이가 N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데 이러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를 이제 스튜어트의 정리라고 합니다. 증명 방법은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D는 BC를 나누고 A에서 성분 BC에 수선해발 P를 내렸다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이용하면 승문 BD의 길이가 이 성립하고 오른쪽 삼각형 보면 성립형으로 식으로 나타내주면 너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m 제곱 마이너스 2xm 더하기 p 제곱 될 수 있다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가운데 삼각형 보면 s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p 제곱이라는 뜻을 알 수 있고 이를 두 등식에 대입을 시켜주면 n 제곱 마이너스 2nx 더하기 p 제곱 n 제곱 더하기 2nx 더하기 p 제곱이라는 결과를 딱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두 식에서 보이죠? 그러면 양변에 여기 있는 양변에 이제 n을 곱해주고 여기 있는 양변에 n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제 왠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걸 더해주고 싶죠? 그러면 더해주면은 c 제곱 n 더하기 b 제곱 m이 p 제곱 n 더하기 m하고 mn m 더하기 n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식을 다시 보면은 m 더하기 n이 a니까 처음 식과 완전히 똑같은 식으로 얘가 이제 탈바꿈을 하는 거죠. 2로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의 스튜어트의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연찮게 이제 저하고 이게 순서가 겹쳐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네요.
우선은 뭐 증명 과정에서 딱히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본인도 느낄 거예요. 뭔가 설명하면서 자꾸 이제 버벅버벅 막힌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이 증명 과정 앞에 있는 96페이지죠? 96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증명 과정 내용을 똑같이 정리했어요. 근데 이 증명 과정 속에서의 여러분들이 흐름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르겠는데 흐름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단 스튜어트의 정리의 뜻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튜어트의 정리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튜어트의 정리는요. 자, 우리가 만약에 원래는 저도 뭐가 먼저 시작됐는지는 저도 한번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 내에서 세 변의 길이의 관계예요. 그치?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안다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그럼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없는 건가? 그치?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고 와요?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직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있는 각각의 길이를 A, 여기다 쓰면 되겠다. 여기 A, B, C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얘를 직각을 두 번 써서 피타고라스를 양옆을 한 번씩 쓰면 된다라는 걸 통해 여기에 있는 수선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수선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A부터 BC까지 떨어져 있는 그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지 그러한 길이를 구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혹은 B, C가 이 수선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그 비율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치?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오케이 여기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 쓰는 거 괜찮아. 그래 내가 참고 할게. 그런데 이제 직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는 여기 지금 수선의 길이가 아니라 만약에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를 P라고 한다면 이 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몇 번 써야 되냐면 이렇게 두고 여기 X, 여기 Y, 여기 Z 이런 식으로 두고 총 몇 번 써야 돼? 하나, 둘, 셋. 3개 써야 돼. 그치?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삼각형 내에서 이 P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3번 쓰는 그 귀찮음을 감내할 것이냐가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던진 게 스튜어트의 정리예요. 그럼 스튜어트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어차피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좀 더 정말 A, B, C가 정해져 있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의 이 P 값을 구하자. 그리고 이 P는 제가 혹시 아까 얘기했는데 이 A로부터 삼각형 안을 쪼개고 있는 선이죠. 무슨 선이에요? 체바선이네. 그치? 어떠한 체바선이라도 그 체바선의 길이가 몇 대 몇으로 나눠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스튜어트의 정리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 스튜어트 정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삼각형 내에서 체바선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 체바선의 길이와 그 다음에 체바선에 나눠지는 이 비율 그때 만나게 되는 각 변의 비율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스튜어트의 정리를 진행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3번 사용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아까 얘기했던 증명 과정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어트의 정리를 3번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아마 흐름이 보면은 우리가 X, Y라고 두면서 X, Y, Z라고 두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마 거기서는 얘를 X, 여기를 Y라고 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N-Y, 여기는 N 이런 식으로 뒀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스튜어트 정리에서 궁금한 건 누구였냐고. 체바선의 길이. 그치? 그 다음에 체바선은 나눠지게 되는 BC의 비율. 그치? 그러니까 P와 M하고 N이 궁금한 거야. 그럼 X하고 Y가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X하고 Y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없애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그거 증명할 때 증명 과정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나 얘가 궁금해. 얘가 궁금하기 때문에 X하고 Y를 어떻게든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X하고 Y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스튜어트의 정리를 먼저 물어본 이유는 스튜어트 정리에서 특별한 상황이 뭐죠? 이 P가 BC의 중점에 있을 때. 그러면 앞에 제가 현준이한테 다 물어봤죠?
현준이는? 다시 질문 넘어갈게요. 물음이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무엇이고 증명하라라는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해 보세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네. AC에서 현 PC의 조를 할때 A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그것도 좋지만 거기 앞에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삼각형 내에서 어떤 한 점으로부터 마주보고 있는 변에 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그 중선의 길이와 그 다음에 중선으로 인해 나누어지는 BC의 길이가 어떻게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정리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공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스튜어트의 정리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제가 그냥 식으로 바로 써볼게요. 그러면 96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m하고 n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2분의 a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하고 스튜어트의 정리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스튜어트의 정리 중에 얘 상황일 때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즉 m하고 n 대신에 2분의 a를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이렇게 묶이겠죠? 그리고 a에 p제곱 더하기 4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싹 지워지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p제곱 더하기 2분의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이 2를 잠깐만 2분의 a, 2분의 a p제곱 근데 여기서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지. 응?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2p제곱 더하기 2분의 a가 m이나 n이니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혹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분모에 2가 있는 게 싫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중선에 대한 내용으로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는 얘기면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냥 적어주세요.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원래 파푸스의 정리가 아니라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 얘기한대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보통 이제 수학책이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수학책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수학 교과서가 넘어올 때 그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에는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 찾아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스튜어트 정리 내에서 채바선이 중선일 때의 관계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왜 중선일 때를 또 따로 얘기해야 되느냐? 그냥 스튜어트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중선일 때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찾아봐서 답변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좀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T 테스트 해야 될 겁니다. 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왜 스튜어트 정리에서 따로 이렇게 중선으로 굳이 나왔는가? 되게 이런저런 활용 방안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식 같은 거를 공식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아? 라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불만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는요, 걔네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를 좀 등장한 배경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증명 과정이라든지 얘네들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외우면 좋지. 외우면 바로바로 쓰니까. 근데 외우는 것보다도 얘네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원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요, 진짜 제가 장담컨대 2년 뒤면 까먹어요, 여러분. 그쵸? 중학교 1학년 거 기억 안 나지? 그렇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서 이제 원주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원의 정의란 무엇인가? 저기 뒤쪽에 계신 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제가 그러면 뒤쪽부터 한번 시켜볼게요. 종환이 먼저 해볼까요? 한 점으로부터 네.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좋습니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끝이에요. 잘했어요. 물음이. 그러면 원에 속한 요소들까지 1번만 얘기하면 너무 심심하지? 2번도 얘기해볼래요?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데 네. 이 한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그 원 점들의 집합을 원주라고 하며 그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주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갈고 오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원의 정의로부터 출발 잘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잘했어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져도 상관없어요. 결국엔 반지름까지 얘기 잘했잖아. 그래서 원의 구성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중심하고 반지름만 나와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반지름이 최대인 순간에는 원의 지름이 되는 거고, 그쵸? 최대라고 하는 건 아니구나. 원 내부에서 현을 얘기해야 되겠군요. 원 내부에서 이제 현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원 내부를 가로지는 선을 선분을 현이라고 하고, 이 현이 최대인 경우를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하고 지름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그럼 원이 어떤 한 중심각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부채 모양의 도형꼴을 부채꼴이라고 하면서, 이 부채꼴은 중심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심각과 2분의 1 크기의 관계를 하고 있는 원주각도 존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추가적인 보너스 점수예요. 좋아요. 그러면 물음 3의 원주각의 정의에 대해서 요거 효린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주 네. 홀을 기준으로 네. 그린 가게 그래요. 맞아요. 지금 그 말을 그냥 자신있게 얘기하면 됩니다. 원주의 한 점으로부터 한 호까지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지?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죠? 한 홀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고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공부하셨나요? 자, 일단은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앞에 약간 이 질문이랑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주각하고 중심각에 대한 관계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한 호가, 그러니까 호가 같을 때에 해당하는 원주각 모두 같다는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싶다면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서술하시면 돼요. 혹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원주각하고 중심각에 대한 그 이유를 왜 2분의 1이 되는지 요거 그 앞에 정렬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나요? 이제 만약에 원이 있고 원 위에 점 A, B, P가 있다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고 각 A, P, B의 각의 크기를 A라고 하면은 각 A, P의 크기가 2A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점 P랑 점 O를 한 직선으로 이었을 때 생기는 두 삼각형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을 두 변으로 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각 APO랑 각 PAO랑 XX라고 두고 각 BPO랑 각 OBP를 Y라고 두는데 이제 외곽의 성질이 이제 어쨌든 이제 각 A, P, B의 각의 크기가 X 더하기 Y가 되고 각 A, B의 각의 크기가 X 더하기 2Y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정유리가 이야기한 거는 바로 요걸 얘기한 겁니다. 여기가 X, Y일 때 여기는 여기가 X, 똑같이 X, 여기가 Y,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가 외곽이라서 2X, 2Y. 그래서 X 더하기 Y야 2X 더하기 2Y 이렇게 이제 총 2배가 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잘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물음사에서 아마 이것만 얘기하게 되면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앞에 다양한 상황, 즉 이 원주각이 요 상황일 때 말고 원주에 있는 각이 요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다 존재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해요. 우선 일단 물음 4번에 대한 기초적인 답변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 외심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이론형 2의 물음 1번이에요. 요거 지하가 한번 답변해 볼게요. 하셨나요? 그러면 요거 그 앞에 이제 주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외심에서 두 꼭지점에서 꼭지점에 이제 접근을 그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각을 잊지 않은 남아있는 하나의 꼭지점이 두 배가 된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외심에서 네. 두 꼭지점에다가 네. 선을 그었을 때 네. 그 선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각이 180도가 작은 각이 이제 잊지 않은 삼각형의 각의 두 배가 된다. 아,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 이걸로?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이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외심의 성질에 관한 설명할 때 일단 각도에 대한 것부터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외심 얘기하면서 한번 원주각 제가 언급했던 시잖아. 그치? 언제였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일 때의 외심의 위치. 그치? 그게 왜 삼각형의 내부로부터 외부까지 이어질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원주각이랑도 이어지죠?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그 각도의 크기에 대한 변화와 외심의 위치에 대한 변화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외심에 대한, 그 원주각의 성질에 대한 걸 통해 원주각이 어떨 때 직각이 되느냐, 어떨 때 둔각, 예각이 되느냐에 따라 그 삼각형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음이 요거 이제 뭐 이런 유도 과정을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와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요거 하진이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뭐 그냥 앉아서 해두셔도 되고요. 그림이 필요하면 나와서 하셔도 돼요. 조금만 시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음이 요거 하진이가 준비할 동안 물음3과 물음4 방역의 원리를 증명하는 거를 저기 그 태호 옆에 도현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실제 면접에서는 방명의 원리 1, 원리 2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 방명의 원리 그림을 아마 주고 얘를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번 안에 이렇게 A, B, D, C가 있을 때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도 각 A, B, C와 각 C, D, A는 원주각에 의해서 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면 PA 여기 PD는 PC 여기 PD가 됩니다. 오잉? 각도 원주각이 똑같다 해서 갑자기 그 곱셈이 왜 나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서로 닮음이어가지고 네. 여기 PA랑 PC, PD, PB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서술해 줘야 되겠죠? 다른 똑같은 각도를 하나 더 막곡지각으로 갔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이제 반대쪽에 있는 각도 원주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그 서술된 내용이 하나 더 필요하겠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이어서 방역 그 물음 4번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증명 과정 열심히 보고 있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물음 4번은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무언가를 증명하시오. 이거를 얘기하시오. 얘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공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공식이 방명의 원리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얘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원주각으로 똑같고 여기 막곡지각 똑같아서 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수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식을 외운 거지. 그치? 그래서 방명의 정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면은 먼저 얘네가 갖고 있는 의미를 문장 하나로만 그냥 툭 던져주세요. 똑같은 말이긴 하거든?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말로? 원 안에 한 원을 지나는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있을 때 이 4개의 점은 선을 이었을 때 생기는 이 두 선 사이에 교점 P로부터 다음의 성질, 다음의 곱셈을 꼭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방명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정말 만족한지, 즉 A, B, C, D가 어떤 점,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원 위에 존재할 때 그때 생기는 이 점이 정말 얘를 만족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증명의 기본적인 원리는 닮음 삼각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쭉 풀어나가면 여러분들 말하면서도 이미 나 닮음 빨리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 닮음에 대한 방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의 뜻을 한글로 서술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 벌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간 벌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방명의 원리가 무슨 상황인지를 좀 이해는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고. 그치?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뭐라고 할까? 근데 이거 왜 배워요? 이러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딱 이거 얘기해주면 그러면 어떤 점 위치에 있어도 얘 쓰면 다 되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앞서서 먼저 한마디를 툭 던져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명의 원리 1이 이거인 거잖아. 방명의 원리 2는 뭐예요? 원 바깥에 한 점 P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원 위에 A, B, C, D가 존재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점을 대충 잡았네요. 제가 너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기는 점 P가 내부, 여기는 점 P가 원의 외부.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어? 한 원 위에 점 4개가 서로 다른 점 4개가 존재할 때 이 점 4개에 해당하는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교점이 원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이러한 길이의 곱을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방명의 원리입니다. 라고 해서 내부에서 외부까지 같이 확장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잡고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호 A씨에 대한
원주각이 똑같고 이 각도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PAD죠. PAD와 삼각형 PCD는 AA 닮음이 됩니다. 따라서 이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똑같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물론 제가 A, B, C, D를 마음대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면 저게 안 나올 거예요. 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대충 잡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닮음이다 그리고 방명의 원리가 무엇이다 까지 꼭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그래도 아주 잘 용감하게 잘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토픽 35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토픽 35 11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물음이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물음이 준비됐나요? 준비를 안 해서 ABC의 관계가 지금 혹시 당장 준비했는데도 좀 안 되나요? 아, 요거는 근데 내가 해주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 요거 혹시 물음이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킬 거야. 레아가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 숙제했어요? 알겠어요. 혹시 현준이 준비됐나요? 종환이 혹시 준비됐나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용감합니다. 좋아요. 어떻게 원은 제가 그려드려요? 자. 아, 이거 이론형의 물음이가 앞에 없구나. 그러면 뭐 어려울 수 있지. 이렇게 원에 이제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 O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세 각과 세 변의 관계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세 각이라 하면 저는 삼각비를 통해서 세 변의 관계를 표현해 볼 생각이고 R을 통해 반지름을 통해 관계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 A와 같은 또 다른 점 A 다시를 잡고 이 각을 직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인 A 다시가 2R분의 A이고 각 A 다시와 각 A가 같으므로 사인 A와 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A분의 A는 2R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도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ABC를 이렇게 분각으로도 직각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통해 어느 삼각형에서나 이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잘했습니다. 이야. 물론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에서 조금 더 감탄했는데요. 그 감탄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삼각형 ABC를 일반적으로 그릴 땐 예각삼각형을 그리잖아요. 근데 예각삼각형뿐만 아니라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대해서도 다 이 내용이 통용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준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내가 모르지만 이 삼각형 ABC의 외심의 반지름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외심의 반지름과 각각의 각도를 통해 나머지 대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혹은 내가 삼각형 세변의 길이와 각도만 알고 있어도 이 외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종환이가 이렇게 잘 원주각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잘 이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냥 다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를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에 이제 여기 C가 코 A, B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은 각 2배의 EC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의 수선을 긋게 되면은 이거는 원과 현의 성질에 의해 이 현은 수직 이등분이 되면서 생기는 OAM과 OBM이 서로 합동이 되게 돼요. 그쵸? 이제 SAS 합동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각 C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요 삼각형만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R,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이 길이는 R 사인 C가 되는데, 그 말인즉슨 여기 AB의 길이가 2R 사인 C가 된다. 그치? 그래서 결국엔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AB가 문제에서는 스몰 c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인 C분의 C는 2R과 똑같다. 한쪽에 대응되기 때문에 나머지 B라든지 A에 해당하는 것도 모두 다 정리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선을 긋던가 아니면은 다른 원주각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까지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11쪽 01번 물음 1번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원에 대한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요거 성현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원에 대한 현대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왜냐하면 중심에서 현의 양 끝점에 선을 그으면 선과 그 두 선분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등분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똑같은 말을 어찌 보면 2번, 3번 같이 한 것 같은데 그 내용만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네, 그러면 물음 2에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하여 현의 수직이등분선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거에 대해서 뒤에 주영이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론형 1의 물음 2번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을 이용하여 현의 수직이등분선에 관해 설명하시오. 이제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제 보게 되면은 외심은 원의 중점이 들고 현을 한 변이기 때문에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 외심은 이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빗장이기 때문에 원의 외심, 수직 이등분선은 외심을 지나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네, 아주 표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이 아닌 세 개의 현인데 이 세 개의 현이 끝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 상황 속에서 각각의 현에 대한 수직이 있는 분선은 현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 즉 다시 말해 이 현을 다시 하나의 도형으로 합치면은 삼각형이 돼서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이 있는 분선은 현 3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모가 똑같다. 그래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물음 2번이었던 거예요. 그럼 물음 3번. 원 밖에서의 점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길이가 같은 이유를 요 나은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원은 중심을 올라가고 원 밖의 점을 P라고 X의 직선을 A, B라 하면 반지름이 점에서 원선과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각 PAO가 각
P5와 같아지고 이 각이 90도가 되면 P5가 공통으로 직각삼각형의 RHS 합성이 되어 변 PA와 변 PB가 네. 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잘 얘기하셨어요. 뭐 어떤 합도인 것 가지고 잘 얘기하셔서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론형 이게 물음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에 관해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그치,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물음 1번에, 이론형 이해 물음 1번에 대해서 요 준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그 현과 유형은 강조 안 하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제 잠깐만, 요 상황을 얘기하는 게 맞겠지.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 요 상황에서 왜 같으냐? 라는 거를 좀 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그리시게 조금만 수정할게요. 자, 여기 있는 각도하고 여기 있는 각도가 똑같은 걸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한번 요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봤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이제 이 각도를 점과 x로 나눠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삼각형 OAB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x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삼각형 OTB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점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각도는 AT를 원주각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는 그러면 그 AT에 대한 중심각이지. 그래서 2배의 점 더하기 x가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일 뿐만 아니라 삼각형 OAT도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 준서야? 잠깐만요. 응? 9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X. 그렇지. 180에서 얘 빼고 나누기 2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각 t가 90도잖아. 그러면 여기는 점 더하기 x, 점 더하기 x, 점 더하기 x. 보이십니까? 자, 요거 선생님 피곤하시죠? 자, 요거 여기 만약에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은 거기 박력의 원리 증명할 때 이게 아마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디냐면은 페이지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104페이지에 박명의 원리 3 얘네들이 왜 같은지 좀 이해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치? 아마 그냥 후루룩 넓고 지나가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107페이지 없구나. 여기 있네요.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의 원리탐구 D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탐구 D 같은 경우에는 직각일 때, 예각일 때, 둔각일 때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직각일 때, 예각일 때, 둔각일 때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한번 쭉 보시면요. 결국엔 다 선분을 어떤 식으로 꼭 그리고 있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들을 뭔가 그리면서 삼각형 찾고 있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 지나는 선분을 그리면서 이등변 삼각형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원주각이 중심각의 2배가 된다를 이용한 게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직각일 때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바로 원주각이 90도이다 라는 걸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이 각의 성질에 관해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는 그 호를 포함한 나머지 원주각의 크기랑 똑같은데 그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등변 삼각형을 찾고 원주각과 중심각이 서로 2배 관계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여 그래서 이 나머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한 게 물음 2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에이씨, 물음 2 내가 해버렸네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톨레미 정리. 야, 이거 교재 만드신 분 진짜 엄청 고생하셨겠네. 우선은 118페이지 물음 4가지 한번 쭉쭉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번, 연우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4개가 공점원이 될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선분 AB랑 CD가 있을 때 그 접점의 극점을 P라고 하면 삼각형 PAT랑 삼각형 PCB에서 각 APD는 CPB랑 같고 그러므로 PA 대 PC는 PT 대 PD이므로 따라서 PDA랑 PBC이므로 그 공점 ABCD가 공점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각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길이는 따로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을까요? 그 각도에 대한 얘기 속에 길이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PA 대 PC가 네. B 대 PB가 같은 경우 B가 같아서 그쵸? 그러면 그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삼각형 PAT랑 PCB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속 던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 얘기할 때 간결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얘가 뭐죠? 박명의 원리지. 그치? 박명의 원리를 만족하면 공점원이 됩니다. 그치? 그 박명의 원리 속에는 결국에는 그 점 4개가 서로 만나게 되는 교점 P라는 점 때문에 선분이 4개로 쪼개져서 PA, PB, PC, PD가 만족하게 되는데 이 4개의 선분을 각각 PA, PB, PC, PD에 대한 그 대응되는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하여 닮은 비가 똑같다라는 그러한 곱셈 공식, 곱셈을 통해 길이가 같아진다라면은 그러면은 공점원이 되고 결국엔 여기서 제가 닮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각도에 대한 조건도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까지 포함하는 박명의 원리만 만족한다면 공원점이 됩니다. 라고 박명의 원리를 툭 던져주시고 그 뒤에 살을 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저도 살을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붙였는데 저도 조금 수정은 해야 되겠는데 결국엔 박명의 원리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이 결국엔 박명의 원리인 거죠. 요거는 앞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이론형의 물음 1번 톨레미 정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시오 라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정준이가 한번 대답해 볼 수 있나요? 톨레미 정리가 무엇인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만약에 한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대각선을 일단 그리고 삼각 AB 곱하기 CD 더하기 BC 더하기 그다음에 BC 더하기 AB 곱하기 CD 더하기 AC 곱하기 BD는 AC 곱하기 BD다. 자, 그 톨레미의 정리가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아마 거기 앞에 나와 있죠. 결국에는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의 곱은 여기 이제 이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대각선들의 곱이랑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AB하고 CD를 곱하면 그때 AD와 BC를 곱했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톨레미의 정리고요. 요것만 한마디만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레미의 정리는 증명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증명이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편한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계산이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계산이 조금 편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거 이런 거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나마 제일 편한 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 계산이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각도를 조금이라도 잘못 잡거나 한다면 계산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톨레미의 정리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톨레미의 정리에 대한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증명을 그냥 달달 이해하다시피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미부터 얘기해 볼게요. 톨레미의 정리는요, 결국에는 이 한 원 내에서 어떠한 사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대각선의 길이의 비도 같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이 A, B, C, D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점 3개의 위치를 알면은 나머지 점 1개의 위치가 한 원위에 존재하는 다른 위치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좀 발전하기 시작했었냐면요. 얘가 이제 정말 천문학 쪽이랑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내가 위치를 알고 있는 별의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 별 A, B, C에 대한 나부터 A, B, C에 대한 이 거리를 알고 있을 때 만약에 얘가 나야. 이쪽 하늘을 봤을 때 생기는 별이야. 얘는 다른 별이야. 그때 얘가 뭔가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초신성이 터졌어. 그럼 얘에 대한 거리는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톨레미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관측한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 이 공식을 만들어낸 실험적인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원 안에서 정말 얘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톨레미의 정리는 거리의 곱과 서로 대각선으로 만나게 되는 저 거리의 곱은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엔 그 거리라고 함은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와 사각형의 대각선 사이에 대한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숙제 정말 열심히 그래도 하신 게 많이 티가 나서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우리 조합에 대한 숙제로 한번 쭉 내도록 할 건데 조합도 얘기할 게 진짜 재밌는 게 많거든? 일단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기 위해 토픽 38부터 41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까? 그래, 40까지. 네, 40까지만 이번에는 토픽 3개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쉬는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톨레미를 네.